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 원격학원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 이제 포소화약제 나머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성 및 구비 조건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얘가 나오죠. 자, 이 환원 시간이라는 건 우리가 뭐냐면 우리 비눗방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여기다가 바닥에 애기들이 비눗방울을 이렇게 뿌리면 시간이 지나면 얘가 어떻게 돼요? 꺼져요. 그래서 다시 뭘로 가요? 얘로 가죠. 비눗물 상태로 되죠, 이 거품이? 그럼 이 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포를 막 이렇게 뭉게뭉게 뿌리면 이 거품이 시간이 지나면 얘로 돌아갑니다. 뭘로? 수용액으로 돌아가죠, 그죠? 네, 처음 상태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처음 상태로 거품이 깨져서 이렇게 물이 될 거란 말이에요. 물은 아니지만 물과 약재가 섞인 상태로 되겠죠. 그럼 이 거품이 수용액 상태로 돌아갈 때 시간, 걔를 체크했더니 걔 이름이 환원 시간이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발포 상태에서 포가 깨져서 원래 포수용액으로 환원되는 시간이다. 일반적으로 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 한 25% 정도가 깨져서 수용액이 되는 시간인 25% 환원 시간이라는 걸 측정한대요. 근데 그걸 측정했을 때 합성은 3분 이상이고 기타는 1분 이상이어야 한대.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결국 얘가 환원 시간이다.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환원 시간이 긴 포가 좋은 거예요? 짧은 포가 좋은 거예요? 긴 포가 좋은 거죠. 왜냐하면 환원 시간이 길어야 그만큼 이 거품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는 거니까. 맞습니까? 네. 그래서 환원 시간이 길었을 때는 화열에 의해 포가 쉽게 파괴되지 않아서 내열성이 보통 우수하대요. 그러니까 얘가 불과 만나도 이 거품 상태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열성이 우수한 포가 보통 환원 시간이 길대요. 자, 팽창비가 크면 포의 직경이 커진다. 포측 막이 얇아지게 되면 이로 인해 환원 시간이 짧아진대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거품을 뿌렸을 때 이렇게 나온 거품, 얘는 팽창비가 작대요. 근데 얘가 팽창비가 큰 포가 있대요. 이렇게 똑같은 수용액인데 얘는 거품을 좀 작게 만들고 얘는 거품을 좀 크게 만든 거죠. 그럼 얘는 옆으로 퍼지진 않았지만 오히려 이 안에 포소화 약재가 집중돼 있다고요. 그래서 소화력이 되게 좋아요. 진해요, 포가. 근데 얘는 옆으로 지금 좀 퍼졌죠, 이렇게. 그럼 수용액이 두루두루 퍼져서 이 거품을 옆으로 이렇게 크게 만든 거거든요. 그럼 얘의 장점은 얘처럼 응축되지 않고 농축되지는 않지만 옆으로 좀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넓은 면을 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결국 포가 조금 더 단단하고 끈적끈적하게 만들어진 건 얘거든요. 맞습니까? 왜냐면 얘는 옆으로 퍼지면서 수용액이 조금 옆으로 이렇게 이제 분포가 돼 있을 거고 얘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팽창비가 크면 일반적으로 직경이 커져서 포측 막이 얇아진대. 그래서 환원 시간이 어떻게 된대요? 짧아진대요. 그럼 환원 시간이 짧아진다는 건 이게 금방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꺼져버린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금방 꺼져버린다라는 걸 얘기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하나 잘 알고 계시면 좋고 소화력은 얘가 더 좋습니다. 진한 게. 대신에 장점, 옆으로 덮을 수 있는 면적이 더 크니까 얘가 훨씬 더 넓은 면적을 덮을 수 있는 거죠. 아셨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구분을 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구분을 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 대부분 포소화 약재를 그래서 우리가 저발포 방식으로 사용을 합니다. 대부분을. 고발포는 진짜 특이할 때, 얘 사용할 때만 보통 사용을 해요. 합성 계neral성 제포.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비행기 같은 게 있다. 비행기가 어때요? 이 비행기 좀 그런가? 잠자리 같나? 하여튼 비행기가 이렇게 있어요. 눈은 왜 그리는 거야? 그치? 비행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비행기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이거를 저발포로 덮게 되면은 한없이 걸리는 거야. 그래서 보통 이럴 때를 우리가 이제 고발포 방식이라는 걸 이용해서 좀 거품을 좀 넓게 뿌려가지고 얘를 한 번에 어떻게 할 수 있게 덮을 수 있게,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뿌려서 얘를 덮어준다라는 거. 됐습니까? 네, 얘를 우리가 이제 고발포라고 얘기한다. 고발포. 자, 저발포 시 포의 크기와 직경은 작지만 두께가 두꺼워지고 환원 시간이 길어진다. 즉 오래, 길게 포를 형성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결국 환원 시간은 짧은 것보단 긴 게 좋은 거예요.
길게 오래 여러분들 포를 유지할 수 있을 때 훨씬 더 좋은 거죠. 좋은 포가 되는 거죠. 자, 다음 포소화약제의 특성. 자, 내열성이라는 특성이 있대요. 또는 우리가 얘를 내화성이라고 얘기한대. 그래서 화염이나 화열에 견디는 성질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 내열, 내화라고 얘기합니다. 일단 이 특성이 뭔지 알고 계세요. 그래서 B급 화재의 경우는 포의 내열 성능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왜냐하면 유리 화재가 났을 때 유리는 보통 이렇게 표면 화재가 나잖아요. 또는 액면 화재라고 얘기하죠. 액표면 쪽에서 이제 불이 나는데 액면 화재. 그 여기 이제 불이 났으면 내가 여기다가 이제 얘를 뿌리는 거죠. 포. 그럼 포방사를 하게 되면 여기 포가 어떻게 돼요? 덮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쭉 하고 얘를 쭉 하고 덮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덮었을 때 이제 이 액표면 쪽에 불이 이제 꺼지는 건데, 이게 불과 직접 닿기 때문에 만일 내화성이나 내열성이 좋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포 자체가 포가 어떻게 된다라는 거냐면 깨진다라는 거예요. 불과 만났을 때. 그러면 좋을 게 한 개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B급 화재의 경우는 내열 성능이 매우 중요한 요소고, 자, 이거 보세요. 일반적으로 발포 배율이 낮은 애일수록, 그러니까 결국은 저발포일수록 조금 더 농축액, 그죠? 응축돼서 나간다 그랬죠? 환원 시간이 길수록. 그러니까 환원 시간이 길다라는 건 처음 상태로 잘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럴수록 내열성이 우수한 포래. 그죠? 그리고 내화성도 우수한 포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 발포성. 팽창비죠. 얘는 포 수용액의 최적에 대해 발생하는 포 거품, 포의 최적비. 그러니까 이 발포성이 좋다라는 건 결국 이 팽창비가 크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크다 작다로 표현하지 말고 그냥 발포성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왜냐면 이게 컸을 때 장점이 있고 또 저발포일 때 장점이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발포성이라는 게 있다. 우리가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한다? 팽창비라고 얘기한다. 유동성. 이거는 뭐예요? 포가 옆으로 얼마나 자유로이 유동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포가 연소하는 유면상을 자유로이 유동하는 성질을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한다? 유동성. 유동성. 그죠? 일반적으로 환원 시간이 길면 안정성과 내열성이 증가하는 반면 유동성이 조금 어떻게 된대요? 불량해진대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옆으로 잘 퍼지냐, 이게 옆으로 얼마나 잘 퍼지냐도 중요한 성질이 되겠죠. 맞죠? 근데 여기 봐봐 여러분들, 환원 시간이 길다? 즉 포가 오래 유지되어 있는 거죠. 안정성과 내열성이 증가하는 방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게 응축되어 있는 상태라 그랬잖아. 저발포는. 고발포는 좀 옆으로 이렇게 거품이 퍼져 있는 상태고, 얘는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옆으로 옮겨가기가 쉽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대신에 이게 소화성이나 또는 내화성, 소화력이나 이런 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유동성이 뭔지 알고 계세요. 하셨죠? 옆으로 퍼지는 성질이다. 내유성, 얘가 또 최근에 또 시험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게 포가 유리에 오염되는지에 대한 성질이래요. 이게 여러분들 내유성이라는 게 좋지 않으면 포가 기름과 만나잖아요. 그럼 기름과 섞여요. 또는 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깨져버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확실하게 포가 뿌려졌을 때 기름과 확실하게 나눠질 수 있어야 요게 위쪽에 떠 있어서 얘를 확실하게 덮어서 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 표면화 주입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표면화 주입식이라는 건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불이 여기서 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상부포 주입이라는 걸 사용해요. 그러니까 위에서 뿌린다고요. 보통 포를. 표면을 덮기 위해서. 근데 정말 특이하게 포를 아래에서 위로 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아셨죠? 위쪽으로. 그래서 우리가 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하주입. 그래서 표면 아래쪽에서 쏜다라고 해서 표면 하주입 방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또는 무슨 주입 방식? 하부포 주입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하부포 주입 방식은 특이한 게 뭐냐면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뭐를 견디면서 올라와줘야 돼요? 요 기름을 견디면서 올라와줘야 돼. 즉 내유성이 약하면 올라오다가 포가 다 깨져버려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서 주입하는 방식은 꼭 내유성이라는 게 확보가 돼야 된다라는 거. 뒤에 또 나와요. 아셨죠? 자, 그리고 점착성. 요거는 포에, 그죠?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흡착이 얼마나 잘 되는지 성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산림화재 쪽에서 되게 중요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포가 얼마나 잘 붙어 있는지,
끈적끈적하게 걔를 점착성이라고 얘기한답니다. 포가 표면에 잘 흡착하여야 질식 효과가 극대화되며 점착성이 불량하면 바람이 불면 포가 다른 쪽으로 다 날아가게 된대요. 그죠? 그래서 점착성이라는 것도 있다. 잘 흡착하는지에 대한 성질도 있다. 자, 그리고 얘 단침매성과 양침매성, 이게 최근에 한번 나왔는데 단침매성은 보통 불소를 함유하고 있는 이런 애들. 이거 종류 지금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이 단침매성은 누구하고만 친하다라는 거냐면 물하고만 친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하고는 되게 잘 섞이거든요. 근데 얘하고는 안 섞여요. 즉 층을 형성하기가 되게 좋죠. 기름하고 잘 안 섞이기 때문에 내유성이 좋기 때문에 위쪽에 층을 형성하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화력이 좋은 포들입니다. 이 두 개가. 단침매성이. 그래서 유동성도 좋고 내유성도 좋대요. 그리고 표면화 주입 방식에 적응성이 있는 거고, 양침매성은 물하고도 잘 섞여요. 근데 기름하고도 친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물과 기름 모두 친하니까 점착력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환원 시간이 길대. 그리고 입체화제에 되게 효과적이래요. 그래서 합성 계면활성제포나 단백포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기름과도 조금 친하기 때문에 기름에 약간 잘 붙고 기름에 약간 섞일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소화력은 단침매성 소화약과가 훨씬 좋은 거예요. 단침매성 소화약제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름과 만났을 때 약간 오염이나 또는 본인이 깨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적응성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양침매성 같은 경우는 내유성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표면화 주입 방식은 사용을 못한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기름과도 친하기 때문에. 기름과 친할 이유는 없거든, 포소화약제가. 물하고 친하면 너무 좋은 거고. 왜냐하면 물에 잘 섞이는 거니까요. 그랬을 때.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잘 알고 계시면 좋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포소화약제 구비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소화력은 우수해야 된대요. 그리고 이런 애들은 다 좋으면 좋겠죠. 내유성도 좋아야 되고, 내열성도 좋아야 되고, 유동성도 좋아야 되고, 점착성도 좋아야 되고, 소포성은 낮아야죠. 이게 소멸. 그리고 기름을 오염시키거나, 그죠? 이런 것들은 클 필요가 없겠죠. 그죠? 맞죠? 그래서 이런 개념들 좀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소화효과입니다. 소화효과. 냉각과 질식인데 우리는 뭐를 더 크게 한다? 요거. 근데 보통 A보다는 여기서 많이 쓰죠. 기름 쪽에서. 그럼 우리가 이제 기계포 소화약제 특성을 봐야 되는데 여기가 시험 문제가 잘 나와요. 아셨죠? 그럼 대표적인 소화약제가 세 가지가 있는데 단백포, 그리고 수성막포라는 게 있고, 그리고 불화단백포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시험 문제가 잘 나옵니다. 아셨죠? 합성 계면활성제포도 나올 수는 있는데 그거는 나오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는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이 세 개를 먼저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를 가지고 세 가지 성질을 보통 얘기하는데 내열성, 내유성, 유동성,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단백포는 장점이 요거 하나, 내열성이 좋아요. 근데 이런 애들이 떨어집니다. 내유성도 떨어지고요. 유동성도 좀 떨어져요. 아셨죠? 자, 근데 수성막포는 반대예요. 외워두라는 게 이게 반대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외워두시면 좋거든요. 내열성이 좀 떨어지는데 내유성이 좋고 유동성이 좋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불화단백포는 이 두 개를 섞어서 만드는 애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그래서 얘는 다 좋아요. 일단 이거부터 정리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세 가지 성질부터.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내유성이 떨어지면요. 표면화 주입 방식을 사용을 못해요. 됐죠? 그리고 내열성이 좀 떨어지는 애들은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뭐가 발생해요? 윤화현상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하실 때 같이 좀 정리를 좀 해두시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그리고 우리가 또 얘를 침매성을 따로 정리하면 얘는 양침매, 얘는 단침매. 그럼 얘가 소화력이 더 좋은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자, 단백포부터 볼게요. 자, 오른쪽에 가보면
농도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건 저발포 방식으로밖에 사용을 못해요. 자, 이게 뭐냐? 약제 농도 S라는 애거든요. 그냥 읽어보세요. 아, 그러면 포가 3%짜리를 마트에 가면 팔고 얘 6%짜리를 판대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물 97%와 물 94%를 섞어서 만드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얘가 얘 두 개를 섞어서 수용액 100%를 만드는 거예요. 수용액 100%. 아셨죠? 수용액 100%를 만들더라. 그래서 97%짜리, 뭐 97%짜리 물이 아니죠. 요게 3%인 게 중요한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대요. 이런 식으로 3%짜리, 6%짜리를 사용을 한답니다. 자, 정의. 얘를, 여러분들 단백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동물을 가지고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 뿔, 발톱, 이런 거. 아셨죠? 피. 우리가 보통 선지라고 얘기하는, 그죠? 선지. 맛있겠다. 그죠? 자, 하여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피, 뿔, 발톱 이런 것들의 가수분해 생성물을 기본으로 하고 요걸 기본으로 해서 동물성 단백질을 기본으로 해서 여기다가 포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게 안정제, 그 종류가 제1첨염이라는 게 있대요. 여기다가 부동액 이런 것들을 넣어서 단백포라는 걸 만든대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중요한 거예요. 동물성 단백질을 가지고 만든다. 그러니까 이게 동물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뭐 피라던가 뿔, 발톱 이런 걸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냄새가 좀 심하고 점도가 좀 있대요. 끈적끈적하대요. 그리고 양친매성이다. 물과도 친하고 뭐도 친하대요? 기름하고도 친하대요. 장점, 내열성이 우수하대요. 또는 이 내열성을 우리가 같은 말로 내화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화성. 그러니까 내열, 내화가 좋은 거죠. 불에 잘 견디는 거죠. 그래서 재발화 방지 효과가 있고 안정성이 높다. 왜냐면 좀 이제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한번 만들어지면 이게 뭐 깨지거나 이럴 일이 거의 없대요. 그리고 동물 뼈나 피 이런 걸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조금 값이 어떻대요? 저렴하답니다. 그리고 잘 붙어 있는데 점착성이 좋대요. 자, 유면 봉쇄성이 좋다. 이게 내열성이 우수하면 보통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기름면의 확대를 맞는 성질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유면 봉쇄성이라는 게 아까 제가 이렇게 유리 표면에서 불이 나는데 한번 내가 여기 덮어지면은 불에 의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봉쇄하는 성질이 되게 세대요. 그러니까 잘 덮는다라는 거야. 뚜껑을 잘 맞는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기름면의 확대를 맞는 성질을 얘기하며 내열성이 우수하면 뭐가 뛰어나대요? 유면 봉쇄성이 뛰어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요거 하나 알고 계세요. 자, 단점. 얘가 낮대. 내유성이 낮대. 그래서 얘가 안 된다. 이거 앞에서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움직일 수가 없대. 얘가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옆으로 잘 못 나간대요. 그래서 소화 속도가 조금 늦다. 그리고 동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약간 썩는 부패나 변질 우려가 있을 수밖에 없고 유류를 약간 오염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적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내유성이 낮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 오염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 내유성이 낮다라는 걸 좀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개로 시험제가 잘 나오니까. 자, 그리고 수성막포 두 번째 AFFF라고 부르기도 하고 얘도 농도가 그죠? 파는 게 3%짜리 6%짜리를 파네요. 그리고 얘도 저발포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고. 자, 정의에 가보면 자, 이거 알고 계셔야 돼. 이름 불소 계열의 계면활성제를 기본으로 한대. 여기다가 안정제를 넣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환원돼서 나오는 불속의 계면활성제 수용액이 수성막이라는 걸 형성하더니 이 막을 형성한대요. 막. 그래서 유면으로부터 증기 발생도 억제하고 재발화를 방지하며 우리가 얘 이름을 제품 이름으로 라이트 워터라고 얘기한대요. 라이트 워터. 수성막포를 우리가 라이트 워터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제품명입니다. 마트 가서 내가 살 거면 라이트 워터 주세요. 그러면은 이 수성막포를 준대요. 자, 방출 시 유면의 얇은 물에 막인 뭐를 형성한대요? 수성막을 형성한대. 수성막. 그래서 얘를 억제한다. 그죠? 그러니까 막이 형성된다. 이름이 그래서 수성막이에요. 수성막. 그리고 단친매성이다. 이거 잘 알고 계시고 친수성. 친유성은 없어요. 기름과 친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이제 특징, 장점 나오죠. 장점. 유동성이 좋답니다. 그죠? 그리고 막도 생기지만 거품도 잘 형성이 돼서 소화 효과가 뛰어나다라고 되어 있고요. 단백포에 비해 3배 정도 소화 효과를 갖는데요.
그죠? 그리고 유리 화재에서 많이 쓴대요. 가장 우수한 소화 효과를 나타내고, 수성막포가 장기간 지속이 되면 재착화 방지에 유효하겠죠. 그죠? 장기간 지속이 되고, 그리고 내유성이 우수하대요. 그래서 표면화 주입식이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게 리을번. 이게 병용 사용 가능한 게 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수성막포는 3종 분말이라는 애와 지금 나오는 수성막포 이 두 가지를 같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두 개를 이렇게 같이 따로따로 방사를 해서 이 두 개를 섞어 쓸 수 있는데 얘 이름을 우리가 트윈 에이전트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고요. 분말은 장점이 뭐냐면 소화력이 좋아요. 단점은 얘가 잘 됩니다. 그러니까 수성막포는요, 장점이 뭐냐면 물이기 때문에 채착화가 잘 안 돼요. 다시 재발화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단점이 뭐냐? 얘에 비해 소화력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서로 간에 단점을 보완하는 거야. 두 개를 같이 병용을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병용 사용이 가능한 소화약제가 얘밖에 없어요. 수성막포밖에 없어요. 다른 포에는 병용 사용이란 말이 안 나와요. 영어로 트윈 에이전트라고 얘기하고, 장기 보존이 가능하다. 반영구정이다. 자, A급에서도 사용성이 뛰어나대요. 그래서 침투성이 되게 큰 소화약제래요. 아셨죠? 이게 이제 이름이 뭐라고요? 수성막포. 자, 단점. 내열성이 낮다. 자, 이게 윤화현상이라는 게 있는데, 요게 이제 내열성이나 또는 내화성이 떨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윤화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뒤에 나와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지금은 내열성, 내화성이 떨어지면 윤화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휘발성이 큰 석유류에서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대. 값이 비싸고 부식성이 좀 크다. 특히 값비싸다라는 거 좀 잘 보시고, 점착성이 딱히 좋진 않대요. 점착성이 딱히 좋진 않다. 자, 그리고 불화담배포 이것도 3%짜리랑 6%짜리가 있네요. 그죠? 저발포만 사용이 가능하고, 담배포에다가 불 속의 계면활성제를 넣는데요. 이 불 속의 계면활성제가 아까 뭐였어요? 그래서 두 개를 섞었을 때 담배포와 수성막포 서로 단점을 보완한 약제다. 유동성과 내유성이 좋지 않은 담배포와 내열성이 조금 약한 수성막포의 단점을 개선해서 우리가 불화담배포라는 걸 만들더라. 단친매성이고 얘도 친수성이다. 그래서 얘는 장점이 너무 많아요. 그죠? 내유성이 좋으니까 표면화 주입식도 가능한 거고, 내유성 및 유동성은 담배포보다 우수하고 내열성은 수성막포보다 우수하다. 결국은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수성막포는 아까 단점이 뭐였냐면 내열성이 좀 떨어졌었잖아요. 내화성이 좀 떨어져서 뭐 유면봉쇄성도 그렇게 좋지 않겠죠. 이제 그거보다 이제 우수하다라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서로 간의 단점을 보완해서 불화담배포라는 걸 쓰는 거죠. 단점, 가격이 담배포에 비해 어떻다? 비싸다. 비싸겠죠, 그죠? 자, 합성 계면활성제포 농도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이렇게. 왜냐면 얘는 고발포까지도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 범위가 좀 넓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왔던 게 이 고발포를 사용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번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수성막포면 수성막포만 물어보고, 뭐 지금 합성 계면활성제포면 합성 계면활성제포만 물어봤었는데, 요즘 뭐 24, 23, 22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 하나하나 가지고 절대 시험 문제가 안 나와요. 모든 포를 다 정리를 해주셔야 그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정의에 가보면 계면활성제라는 거에 안정제를 넣는데, 불 속의 계면활성제가 아니고 계면활성제. 그래서 팽창 범위가 넓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고도 가능하고 저도 가능하다. 유류뿐만이 아니고 고체, 기체 모든 화재에 적응성이 있답니다. 고팽창포를 건물 화재에 사용하는 경우 소화 시 사용 수량이 적기 때문에 물에 의한 피해가 어떻다? 적다. 그렇게 크지 않다. 양친매성이래요. 그래서 친수와 친유성을 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두 개하고 다 친한 거죠. 물하고도 친하고 기름하고도 친하고, 그죠? 장점, 일반적으로 고팽창용으로 쓰며, 자, 이게 좋은 게 하나가 있는데 요거. 요 정도 보세요. 이게 고팽창이기 때문에 옆으로 덮을 수 있는 면적이 크다.
그래서 소화 속도가 빠르대. 그냥 특징만 보면. 근데 다른 애들보다는 소화 효과가 좀 떨어지는데 그냥 얘만 딱 봤을 때 그렇대요.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팽창용이든 얘는 다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근데 보통 저발포, 저팽창용으로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저팽창용으로 더 좋은 게 앞쪽에 있기 때문에 보통 앞쪽에 있는 걸 많이 사용하지 이거를 저팽창용으로 사용하진 않아요. 보통 고팽창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합성은. 자, 단점. 내열성과 내유성이 떨어진대요. 자, 내열성, 내유성 떨어져요. 윤활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윤활현상. 됐습니까? 자, 그래서 환경오염이 유발될 수 있대. 요거 하나 잘 보십시오. 환경오염이 유발될 수 있대. 분해가 잘 안 된대요. 고팽창포로 사용했을 때 사정거리가 짧대. 고팽창포와 비교했을 때 저팽창포로 사용했을 경우보다 유동성이 작대. 그죠? 뭐 이런 것도. 왜냐하면 고팽창으로 사용하면 우리가 봐봐요. 환경오염 유발 보시고 고팽창으로 사용하면은 얘가 이제 옆으로 넓게 퍼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옆으로 넓게 퍼지면 선생님 사정거리가 긴 거 아닙니까? 아니요. 내가 얘를 멀리 쏘고 싶으면 얘를 쐈을 때 얘가 주변 바람이나 이런 거에 의해 깨지면 안 되는데 고팽창이다 보니까 거품이 크잖아요. 주변 환경에 의해 내가 멀리 나가지 못하고 이게 나가다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셨죠? 그래서 사정거리가 좀 짧대요. 그리고 고팽창과 비교했을 때 저팽창으로 사용했을 때 유동성이 작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고팽창으로 쓸 때 유동성이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저팽창으로 사용하면 유동성이 또 작게 나타날 수 있대요. 네,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다섯 번째, 내알코올형포. 저발포로 사용했을 때. 자, 알코올형포는 수용성 액체 화재의 포를 사용할 때 파포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이 알코올형포는 약간 수용성 유리에 사용하는 특수포예요. 근데 일반 유리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일반 유리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냐? 아니요. 일반 유리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 잘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유료 화재에서도 쓸 수 있고 수용성 유리에서도 쓸 수 있고. 근데 보통 수용성 유리를 포인트로 보는 거죠. 됐죠? 그래서 양용형 포소약제다. 유료 화재뿐만 아니고 수용성 액체 가연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알코올형포는 성분에 따라 금속비누형, 고분자재령, 불소담백형 세 가지로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금속비누형보다는 고분자재령과 불소담백형이 개량된 제품이고 포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단백질의 가수분해 물질 계면활성제에 금속비누를 첨가하여 유화 분산시키는 소화약제로 이거를 내알코올포 소화약제의 비누화. 그래서 우리가 비누화라는 게 여기서도 일어난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 지금은 비누화라는 게 일어난다. 그래서 비누화 효과가 있는 소화약제가 1종 분말. 나중에 또 정리할 거예요. 뒤에 분말 나오면. 그리고 여기가 보면 내알코올. 그리고 강화액에서도 비누화가 일어납니다. 이 세 가지 알고 계십시오. 근데 이 비누화가 일어난다는 건 비누 거품이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 비누 거품이 발생하면 소화 효과는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 거품이 조금 더 유리 표면을 조금 더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더 효율적으로 덮을 수 있으니까. 아셨죠? 그래서 이거 잘 알고 계십시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링파이어라는 게 나와요. 요게 이제 이름이 한글로 윤화현상이라는 애입니다. 대형 유리저장 탱크 소화 작업을 할 때 불꽃이 치솟는 유면에 거품을 투입했을 때, 그죠? 포를 투입하는 거죠. 탱크 윗면 가운데 부분은 불이 꺼지는데 바깥쪽 벽에 불이 지속된다.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여기는 불이 꺼졌는데 포로 덮여서 여기에 아직 불이 남아있는 걸 우리가 윤화현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윤화현상이 일어나는 애들이 보통 내열성이나 내화성이 좀 떨어지는 애들. 그래서 대표적으로 걔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아까 얘기했던 수성이나 합성.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덮어서 끄잖아요. 그죠? 근데 중간 부분은 불이 꺼지는데 요 탱크 벽 쪽이 불이 안 꺼진대. 그 이유. 탱크 쪽에 이미 많은 양의 열이 화재로 인해 적열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이 어떻게 보면 쌓여 있는 거죠. 이미. 여기에 이미 열이 많이 쌓였기 때문에 탱크 벽면 쪽으로 오면 올수록 그 열에 의해 포가 내열성이나 내화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포가 탱크 벽면 쪽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럼 깨지게 되면은 거기는 깨졌으니까 불이
잘 꺼지지 않겠죠. 그래서 그렇게 반지 모양으로 불이 살아남아 있는 모양이 나타나는데 걔를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화현상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결국 결론, 우리가 보통 내열성이나 내화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면요, 뭐가 떨어진다고요? 내열성이나 내화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면은 윤화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내열성, 내화성 떨어지는 포가 우리가 이름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어떤 수성막포 떨어진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합성 계면혈성제포. 대신에 담백포나 불화담백포는 내화성, 내열성이 좋아요, 그죠? 그래서 링파이어, 윤화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됐죠? 근데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좀 잘 해두시면 좋고, 요건 제가 이제 정리해 놓은 거예요. 포수화약제, 뭐 담백포, 수성막포 다 정리해 놨죠, 그죠? 요거 꼭 정리하셔야 돼. 됐죠? 그리고 내알코올포는 우리가 내유성, 유독성, 내화성 이게 다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 수용성 유리에 사용이 가능하다. 됐죠? 어차피 이 썸머리를 제가 그냥 여러분들한테 활용을 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어차피 나중에 또 우리가 한번 썸머리 시간이 또 있어요. 특강처럼. 그때 여러분들 제가 한 번 더 빠르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해두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기출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중진류화제 시 무상주수를 하면 기대할 수 있는 소화효과가 뭐냐? 아니 그러면 중진류화제니까 우리가 무상주수를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무상주수라는 걸 통해서 냉각도 올 수 있고 질식. 자, 추가적으로 얘가 또 올 수 있죠. 유화. 맞습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용성 유리라면 희석까지. 근데 이 유화와 그죠? 뭐 희석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럼 여기 갔을 때 이제 냉각과 질식도 당연히 찾아주셔도 되지만 부촉매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부촉매는 절대 있으면 안 되고, 그리고 타격은 거의 없어요. 무상이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럼 2번밖에 없네. 맞나요? 이렇게 찾아가시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물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질식 소화작용은 왜 기대하기 어려워요? 1700배 드러난다니까. 2번, 분무상으로 방사시 B급보다 C급 화재, B급 화재 및 C급 화재에서도 적응성이 있다. 오케이, 분모 시에는. 물은 비열과 기화열 값이 크죠. 냉각 소화 효과가 우수하고요. 수용성 가연물질인 알코올이나 에테르, 에스테르 등으로 인한 화재에는 적응성이 없는 게 아니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된 거죠. 어떻게 보면.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몇 번밖에 없다? 2번밖에 없다. 3번. 유리화제의 물을 무상으로 방사해서 소화하려고 한다. 주로 어떤 소화 원리에 의해 소화되는가? 요거는 보통 질식. 아셨죠? 그래서 무상이나 미상으로 방사 시 질식 소화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얘네들 하나하나가 다 1700배가 되기 때문에. 또는 이제 냉각 효과도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질식만 있으니까 딱 가져가시면 되겠죠. 4번, 물소화약제 장점으로 옳은 것은 경제적이고 모든 종류의 소화에 적합하다. 자, 경제적인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죠. 야, 모든 종류라면 여러분들 A, B, C, D, K 다 가능하다라는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압축이 불가능하죠. 비압축성 유체니까. 3번, 얘가 맞는 거죠. 증발잡열이 커서 냉각 효과가 크다. 오케이. 4번, 소화 후 소화약제에 대한 반응 및 피해가 없다. 아니요. 2차적인 피해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이런 거. 5번. 물소화약제 첨가제 중 주요 기능이 물의 표면 장력을 작게 하여 신부화제에 대한 적응성을 높여주는 것을 그랬어요. 자, 얘가 이름이 뭡니까? 침투제죠. 맞나요? 침투제. 정답 3번. 6번. 고발포인체 2종 기계포 팽창비에 해당하는 것은, 자, 250배에서 2종 기계포는 제가 500배라 그랬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럼 몇 번? 2번.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사이에 속하는 숫자를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이 사이. 미안해요. 3번이죠. 왜 이래? 왜 이래 종아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자, 7번. 팽창 비율에 따른 포의 종류로서 팽창비가 20 이하인 건 저발포라고 얘기하고 팽창비가 80에서 1000 미만인 걸 고발포라고 얘기합니다. 발포 비율이 다양해서 고발포 및 저발포로 소화가 가능한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얘 뭐예요?
얘죠. 맞죠? 합성 계면활성 제품. 맞습니까? 네, 요거 하나 잘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8번. 다음 중 부촉매 소화로 거리가 먼 것은, 자, 쭉 봤을 때 강화에 부촉매 있죠. 수성막 포에 어디? 부촉매가 어디 있어, 그지? 할론, 3종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잘못된 건 2번이다. 9번. 불 속의 계면활성제를 주성분으로 드라이 케미컬과 혼합을 했다. 드라이 케미컬이 분말이죠. 소화력이 7배에서 8배 상승 효과를 가졌다. 그러니까 양용형,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거 찾으라는 거죠. 자, 이름이 뭐예요? 수성막포죠. 이 드라이 케미컬이 분말이에요. 1번. 어렵지 않죠? 10번. 가연물의 화재 시 소화 방법으로 옳은 거 탄화칼슘 물 절대 안 되죠. 뭐 나온다 그랬어요? 아세틸렌 나오죠. 아세톤을 알코올형 오케이. 왜냐면 수용성 유리니까. 나트륨, 마그네슘, 가스계 사용하면 안 되죠. 다 소화약제 외의 걸로 꺼야 되는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11번. 포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은 거. 불화담배포 및 수상막포는 표면화 주입 방식에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다 얘가 뛰어나죠. 2번. 불소를 함유하고 있는 합성 계면활성제포는 친수성이므로 유도성과 내유성이 좋다. 자, 합성 계면활성제포는 일단 기본적으로 불소가 들어가 있지 않고 친수성이므로 유동성과 내유성 이게 다 떨어지죠. 얘는 친수성은 맞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죠. 내열성도 떨어지고 유동성은 좋으나, 그죠? 유동성은 좋으나 이런 애들 떨어지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합성 계면활성제포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금 다 잘못 들어가 있는 거고,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뭐 얘를 만일 옳은 보기로 바꾸고 싶으면 뭐 예를 들어 뭐 수성막포나, 그죠? 불화담배포 이런 애를 가지고 오면 되겠죠. 담배포는 유동성은 좋으나 내화성은 나쁘다. 아니요, 유동성 나쁘고 내화성이 좋죠, 그죠? 알코올형 포화제 시 비노화 현상이 일어나면 능력이 오히려 좋아지죠. 그래서 몇 번밖에 없습니까? 맞는 건 1번밖에 없죠. 그렇죠? 12번. 소화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래요. 옳은 것만 보기에서. 기억번. 산림화재 시 화재 진행 방향의 나무를 벌목하는 것은 제거. 물은 비열 증발 잠열 값이 크죠. 냉각소화. 오케이. 잘못됐죠.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고. 부촉매 소화는 화학적 소화에 해당한다. 유류화재는 포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유류 표면의 얇은 층을 형성함으로써 공기 공급을 차단해 소화한다. 이것도 가능하다 그랬죠. 미음번. 물에 침투제를 첨가하는 이유는 표면 장력을 증가시키는 게 아니고 감소. 그래서 기억, 디귿, 리을. 정답 몇 번? 1번. 13번. 다음 그림의 주입 방식에 가장 적합한 포소화약제로만 짝지은 것은, 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부포 주입이라는 거죠. 그럼 얘는 뭐 가져가야 돼? 내유성이 좋은 애들 가지고 와야겠죠. 그럼 아까 내유성이 좋은 애가 대표적으로 수성막포랑 불화담배포. 정답 몇 번? 2번. 14번. 포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불화담배포 소화약제는 불 속의 계면활성제포를 첨가하여 담배포 소화약제의 단점인 유동성을 보완하고 있다. 알코올형 포소화약제는 케톤류, 알데히드류, 아민류, 수용성 용제의 소화에 사용할 수 있다. 담배포 소화약제는 단백질을 가수분해한 것을 주 원료로 하며 내유성이 뛰어나 소화약제가 빠르다. 내유성이 뛰어나지 않죠. 소화 속도도 빠르지 않습니다. 합성 계면활성제 소화약제는 유동성과 저장성이 우수하며 꼭 저팽창부터 고팽창까지 사용할 수 있다. 3번이 정답이죠. 15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물소화약제의 첨가제로 옳지 않은 것은, 물의 어느 점을 보완했다. 동파와 응고, 그죠? 첨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글리글리, 그죠? 그리고 염화칼슘. 4번에 폴리에틸렌 옥사이드. 이거는 따로 우리가 부동액으로 사용하는 약제가 아니다라는 거.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 한번 정도 정리를 좀 잘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뭐에 대한 수계소화약제에 대한 문제를 제가 한번 풀어봤어요. 이론도 했고요. 그래서 물하고 포는 정확하게 이론만 살짝 정리해 주시면, 잘 정리해 주시면 문제가 나왔을 때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러면 수계보다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라는 게 또 있는데,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는 이제 가스계입니다. 근데 가스계를 우리가
통용적으로 많이 사용하진 않죠. 이게 왜냐하면 사람한테 좋을 게 없어요. 그죠? 질식우려도 있고 또 이제 냉각도 있기 때문에 사람한테 좋지 않습니다. 특히 질식 쪽을 여러분들이 좀 사람한테 좋지 않다라는 걸 중심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할론, 그리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그리고 분말까지 이렇게 4개가 나오는데 그 4개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된다. 최근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번 주는 수계까지만 제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주에 오시면 다음 주 수업 시간에는 제가 이산화탄소 소화약제를 정리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정리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또 이제 소방시설론으로 한번 또 들어가 볼게요. 아셨죠? 자, 이번 시간도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